저기 아주 멋지게 되네. 효과를 본 게 제가 아주 소주로 한 병 쓴 묵입니다. 요걸 먹고 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첫째 간장이 좋은 게 이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개체축이라는 게. 이게 하동의 자랑거리입니다. 예, 하도 하나 자라요. 차에 내려서 많이 자시게요. 산서도 옆으로 사 자시러 오시고. 일부러 사무소로 오시고요. 예, 아주머님들은 매일 여기 계십니까? 우리 매일 여기 있어요. 지금 가서 팔고 가면요. 팔고 가면 오늘 정대화 잡아갖고 새벽에 합니다. 새벽 3시, 5시 요리 되어. 이 조개 잡는 거 구경은 여기서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끓이는 것도 예. 지금 새벽에 해야 됩니다. 새벽 한 4시나 돼서 강가로 가면 됩니다. 예. 얼마나 가면 됩니까? 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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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동시외버스 정류소에 내리면 벽을 바람막이하고 앉아서 제첩국 한 그릇 먹고 가라고 권하는 아주머니들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맑은 섬진강에서 캐는 제첩으로 끓인 제첩국은 간장에 좋다 해서 찾는 사람이 아직 많고 또 개운한 해장국 삼아 드시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사람과 사람은 그 제첩이 많이 잡히는 섬진강 하구 하저구 마을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전북 진안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이곳 경상남도 하동을 거쳐 전라남도 광양에까지 그 긴 강줄기가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북, 경남, 전남 세 도를 흐르는 섬진강의 하구 하저구 마을에서 보면 강을 경계로 이쪽은 경상남도, 건너편은 전라남도입니다. 이렇게 예로부터 사람들은 주로 강을 중심으로 모여서 터를 잡고 삶을 꾸렸습니다. 섬진강 하구를 따라가 보면 산 허리를 한 자락 돌 때마다 강을 앞에 하고 5, 60가구의 그만한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하저구도 그런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강 기슭에 자리한 조그맣고 조용한 강마을인 것입니다. 교문 갈 때도 타고 시집 갈 때도 타고 막 타는 기라. 마을 분들이 다 어디 가셨습니까? 아, 가을일 하러 뭐 나가고 조개 잡으러 가는 사람은 가시키고. 주로 어디로 많이 나가십니까? 조개 잡으러요. 저 밑에. 조개 잡으러요. 조개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저 밑으로 가고. 그러는 거 그래 학교 있는 데 가고. 나도 지금 그래 나가. 논으로 가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강으로 또 논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창가에는 여기저기 가득 가을거지 해드린 벼가 널려 있습니다. 강 기슭에 자리한 마을이지만 오직 강에만 의지하고 사는 마을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7년, 한 8년이나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농사만 하셨고요. 예. 어느 쪽이 더 재미가 있습니까? 우선은 요거 한게 요거 좀 재미가 있대요. 자치가.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비해서 요즘은 또 재미가 더 있습니까? 더 없습니까? 아, 그 첫번에 할 때보다는 좀 못하지. 첫번에 할 때는 재미가 있지만 요새는 조금 이 모래 다 잡히고 하는 게 재미가 좀 있지. 모래를 파니까 재미가 더 적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수지를 짚어갖고 모래 싹 조개가 싹 난리가 피고. 이제 막 조개를 잡기 위해 강으로 나서는 강명권 씨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배를 띄워 강으로 나가는 재미가 적어져 간다고 합니다. 멀리 보이는 모래 채취선 때문입니다. 골재 작업에는 섬진강 모래를 으뜸으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모래를
매일 채취해서 전국으로 실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강심이 깊어지면서 이제 조개는 자꾸만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조개잡이가 한창일 철에는 마을에 20여 척 배가 이 강에 가득 떴지만 농번기라서 요즘은 서너 척 정도만이 강에 나갈 뿐입니다. 강명권 씨도 별을 널고 난 오후에 잠깐 나선 참입니다. 그러나 강에 나와 보니 이 마을의 조기잡이 배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제첩을 캐는 이 기구는 거랭이라고 부릅니다. 끝이 쟁기처럼 생긴 거랭이로 강 바닥을 쟁기질하듯 파내서 손에 무게가 느껴지면 끌어올립니다. 이때 함께 올라온 자갈을 골라내고 또 채를 쳐서 잔돌들도 고릅니다. 이렇게 배 안에서 한 번 어른들의 엄지 손톱만큼한 제첩만을 걸러내지만 조개만큼씩한 잔돌들은 여전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비록 넓은 바다지만 배들이 다니는 뱃길이 따로 있듯이 조개가 많이 모인 조갯길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조개잡이 일이 손에 익은 사람들은 한 번 거랭이를 던져 끌어올려 보면 그곳이 조갯길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갯길을 따라 거랭이를 떨구고 60발 약 100m가량의 거랭이 줄을 끌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개를 잡습니다. 늦게 나왔지만 강명권 씨는 금방 조갯길을 찾아냈습니다. 한 번 거랭이질이 있으면 금방 몸을 피하는 조개와 또 조갯길을 찾는 사람과는 늘 숨바꼭질이 계속되지만 자라면서부터 익힌 솜씨라 오늘의 조갯길도 금방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규남 씨 부부에게는 달리 논밭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도 마치 논밭에 나가듯 도시락까지 싸들고 강으로 나와 조개를 잡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이 강이 바로 논이고 밭인 셈입니다. 뿌리지 않고 늘 거두기만 해도 언제나 변함없이 내어주기만 하는 고마운 논이고 밭입니다. 마을을 품고 있는 뒷산 모양이 돼지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하저구라 불린다는 이 자그마한 강마을.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 배는 선창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배를 띄워 강에서 짓는 농사야 부지런만 피우면 어느 때고 할 수 있지만 논농사는 가을볕이 가장 좋은 요즘 한때에 얼른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배를 놀려두고서 50여 가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논에 매달려 지내는 것입니다. 마을 어느 집을 둘러보아도 여름 내내 그들이 애써 가꾼 수확들만 집안 여기저기에 쌓여 있을 뿐 내다보느니 아무도 없는 빈집입니다. 이곳 하저구 마을도 여느 시골처럼 겨울 잠깐을 빼놓고는 대낮에 마을에서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조개 잡고 또 이게 뭐 가축 좀 키우고 영수 오네. 뭐 가지러 그러고. 여러 가지를 이게 농촌에서 그래 안 하면 이 아들 교육과 뭐 이게 농사만 지갖고 논농사만 지갖고는 아들 교육을 못 시거든. 시골 부모에게는 이미 자신의 삶이란 없는 듯이 보입니다. 일하는 모든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여자 몸으로도 선뜻 병원길을 몰기도 하고 논농사 밭농사로는 감당하기 힘겨운 교육비 때문에 제첩잡이며 가축 키우기, 밤농사까지 하루 24시간을 쉴 틈 없이 쪼개 쓰는 것입니다. 일거리라 생각되면 무슨 일이나 억척을 부리는 부모를 따라 시골 아이들도 자연 일찌감치 일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대로 식구들의 빨래며 집안일, 부엌일까지를 부모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맞춰놓는 것입니다. 집안일이 모두 끝나면 놀이시설이라고는 없는 이 마을 아이들은 마을에서 가장 넓은 선창으로 모여듭니다. 이곳에서 어울려 놀면서 강에 나간 부모와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후 4시, 오늘은 가장 늦게 조개잡이에 나갔던 강명권 씨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앞 강에 나갔던 배들이 한 척, 두 척 들어오는 저녁 무렵이 돼서야 비로소 빈 마을 같던 이 마을은 사람 사는 활기로 조금 북적거립니다. 오빠가 돈 줘봐. 지금 같은 거지. 올해 60살인 이필순 아주머니는 벌써 31년째 제첩국을 끓여 파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접 강에 나가 캐기도 했지만 이젠 아들 며느리에게 맡기고 당신은 삶아서 파는 일만을 맡아 합니다. 마을 젊은 아가씨들이 모두 마을을 떠나는 판에 서울에서 하동까지 시집을 와서 이 힘든 일을 모두 배워 물려받고도 싫은 내색 한 번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고맙습니다. 시집 올 때보다는 이 일이 많이 손에 익어 조개와 자갈을 채로 고르는 일도 이젠 곧잘 해냅니다. 조금만 들어주세요. 물속에서 슬슬 흔들면 무게가 가벼운 조개가 앞으로 오고 자연 돌멩이가 뒷전에 밀리게 됩니다. 그때 밀린 돌멩이를 뒤로 쳐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첩만 남게 되죠. 이 돈이 많이 걸립니다. 일이 돌 추리는 것도 일이 많이 힘이 안 듭니까? 또 저 갖다 놓고 모린다게 싹 껍데기감이 흔듭니다. 또 그러면 또 잔디에 빠진 암에다 또 흔들어서 잔디를 또 뺍니다. 이제 빼갖고 삶을 때는 큰 거는 큰 것대로 삶고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삶고 그리고 또 직경 삶아 직경 까불러 가지고 이제 일자리 한테 납니다. 그러니까 언제 끄지요? 볼 때까지 돈은 많이 걸립니다. 그 팔러 갈 때까지도 그렇고. 예, 네. 갈 때는 그 뭐
한 그릇 들어면 내리고 두 그릇 들어면 내리고 항상 싸매고 내리고 이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잘 사는 거. 이게 차가우면 안 먹거든요. 예? 차가우면 안 먹어요, 국물이요. 따뜻해야 된다고요? 예, 두근두근한 걸 막 가서 가지면서 보면 이제 따시면 질이 더 한맛 더 있고. 이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힘드는 일인데도 지금 며느리한테까지 어떻게 왜 시키십니까? 며느리 좀 편하게. 뭐 어떻겠습니까? 시험료 그런 걸 하자는 게 그것을 물레로 받아야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힘드는 일은 좀 안 주고 좀 안 되는 일을 주세요. 글쎄요, 그랬으면 좋을 거인데. 이게 뭐 돈이 좋은 것 아닙니까? 돈이다 하니까 물레로 받는다 아닙니까? 며느님 괜찮으십니까? 일하시기에. 뭐 시어머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으시고요. 우리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원망스럽지는 왜 원망스럽습니까?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거 시험일이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도 자석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만했으면 했는데도 할머니 욕심으로 자꾸 가신다 아닙니까? 하고 가시면 돈이 얼마인데 하시고 다 뭐 할머니 벌어봐야 손자들 학교에 들어가고 집에 생활에 안 들어갑니까? 어머니한테는 돈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아빠가 엄마 보고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해도 할머니 돈 주세요 합니다. 아니, 할머니가 젊었다 아닙니까? 또. 할머니가 그래도 경제권을 다 잡고 계시고 그러죠. 네, 할머니한테 지금 싹 다. 우리도 다 할머니가 욕심이 많아서 하는 거자. 할머니가 다 애들 도시락 반찬이고 집에 창거리고 할머니가 다 사오시니까 내한테는 필요 없잖아요, 돈이 아직. 혼자 된 지 20년째인 김옥자 씨는 주로 제첩국만을 팔아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매일 이렇게 배 시간에 맞춰 선창에 나와 뱃일을 거들어주고 내일 끓여 팔 제첩을 받습니다. 아줌마는 입에 인제 와가 가지 쓰고 영감 할멈이고 말 같은 뭐 나도 가지로 오는 사람이고. 늘 그러면 이 아주머니한테 이거 예. 받으신다고 근데 하죠. 이제 이 한 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냥 배를 두 배씩 짠다 아닙니까? 그래야지거든요. 아주머니는 이쪽으로 늘 넘겨주시면 뭐 돈은 잘 주십니까? 돈은 자주 행차 착착 외상하고 주는데요. 안 그러십니까? 우리는 모실에 가면 예상 나고 막 1년도 막 끊고 막 몇달 끊어도 우리는 행차 착착 줘요. 국민학교 6학년, 이제 12살 된 춘희는 엄마를 닮아 말이 없이 조용하지만 곧잘 제 몫의 일을 찾아 거들어줍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을 도와 내일 조개의 돌멩이를 골라내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했던 강명권 씨는 그 사이에 벌써 논에 나갔다 오는 길인가 봅니다. 배가 없어 직접 잡지는 못하지만 제첩국을 파는 일이 주업인 마을 아주머니들은 마지막까지 남아 뱃일 마무리를 함께 거둡니다. 내일 조개를 받아가는 사이에 생긴 인정이겠지요. 그러나 이 마을 아주머니들이 이 조개를 모두 받아서 팔 수는 없습니다. 값이 조금 헐한 작은 조개는 이 아주머니들이 사가고 크고 실한 조개들은 다른 지방으로 보내어집니다. 매일 저녁 자루를 들고 나타나는 중간 상인에 의해 서울, 부산 그리고 일본에까지 하동의 제첩은 팔려나갑니다. 열대 실어 보냈는데 물량이 적은 게다 운임 때문에 한 자리 이거 용말 찾아 실권으로 가면 45,000원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50개 실이 한 개 1,000원씩 치지 열나무가 실고 하면 한 개 한 2, 3편 치면 돈이 안 되는 기라. 오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오늘 이제 용갈 치고 버스에가 실고 두어 번은 내가 요즘은 농번기라 중간 상인도 재미가 적습니다. 강가에서의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은 대략 7시경.
5시에 나와 2시간쯤 일을 거들고 난 후 비로소 자신들의 몫을 챙겨들고 아주머니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딸 5에 아들 하나. 이렇게 6남매를 혼자서 키워낸 이봉임 아주머니도 지금껏 제첩국을 파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즉시 받아온 조개를 물에 담가둡니다. 조개가 모래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준비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넷째 딸이 해두었습니다. 두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과 딸 하나는 직장 때문에 도회에 나가 살다 보니 6남매 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중학생 막내딸 이렇게 둘만이 이봉임 아주머니 곁에 남아 있습니다. 네, 뭐예요? 그럼 돈 어디서 나가가지고? 조장산 했더니 시장도 가고 저 이제 섬에 이제 또 짐으로도 가고 그럽니다. 막 끌어뛰기 보고 또 나면 뭐 설시고 또 두들 놀고 나면 또 이제 또 조개나무 보고 그래. 시장에 가서 이제 뭐 고기도 받아 벌고 함께 댕기는 데로 합니다.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함께 해갖고 그만 다치는 대로 하고 또 이제 큰 아들이 또 개개가 좀 버리면 또 겉에 좀 주고 또 주거라 씹고 하고 뭐 그럽니다. 완전히 어두워져 일을 할 수 없게 돼서야 논에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 마을로 들어옵니다. 제첩을 잡고 씻다가 저녁 시간을 모두 뺏긴 춘희네 집도 이때쯤이면 말려놓았던 벼를 담느라 또 한 차례 분주해집니다. 할머니부터 아들 내외 그리고 중학생 태현이 춘희 막내 선이까지 한 집안 식구 모두의 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을 조금 더 거들어주는 것보다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을 더 대견히 여기시는 할머니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나이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시키지 않아도 숙제할 시간이면 3남매는 어느 틈에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농번기 철에는 늘 이렇게 9시가 넘어서야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이 집 살림 미천이 모두 들어있는 할머니의 작은 주머니는 이 집의 우더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쉽게 열리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아주 선선히 열리기도 합니다. 춘희 할머니에게는 자식, 손자에게 용돈이며 생활비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재미입니다. 돈이는 2,000원 지금 돈이. 기서인 오빠는 3,000원. 그 언니는 2,000원. 내는 제일 꼬만 게 1,000원. 됐지? 공부도 하다 하는데 뭐 저건 또 무슨 공부를 착하게 열심히 있게 해야 돼. 감기약 이번에는 신약을 사 먹고 난장 단약을 사다 지다 돼. 아,
나한테 막 감기 이놈 걸리나게 목끈까지 목이 막 따갑니다. 감기에는 문서 기름이야.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분주한 하루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새벽 2시 일어나 보면 저녁 나절에 담가두었던 조개들이 모두 모래를 토해내며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 차례를 씻어줍니다. 손을 대기 무섭게 조개들은 모두 입을 다물기 때문에 모래만을 씻어내기가 수월해지죠. 물을 붓지 않고 조개만 솥에 앉힙니다. 고루 소금을 뿌려 간을 맞추는 솜씨에 따라 국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일만은 꼭 춘희 할머님이 직접 하십니다. 불이 끓는다. 30분 정도 불을 떼면 비로소 한 소끔 끓어 넘칩니다. 이때 처음 소뚜껑을 열어 한 차례 고루고루 뒤적거려줍니다. 그러나 아직 다 끓여진 것은 아닙니다. 조개국 한 그릇이 끓여져 나오려면 아직 한참은 더 손이 가야 합니다. 아이, 너무 이게 힘들었어요. 힘드는 거 이제 그만 이제 시어머니는 해먹고 면은 안 줘야지. 이제 먼 데 가면 좀 또 일찍 가서. 요새 일처리 농광기가 돼놓으니까는 이 좀 폴기가 사람이 엄청 힘이 듭니다. 이게 제일 이제 어느 때 잘 먹냐 하면 그 시기 여름 아들 방학 때 애기들 방학 학생들 이제 방학 때 되면 이게 잘 먹습니다. 요새도 집에 사람만 있으면 잘 먹는데 모두 그래야 일처리 농광기가 되니까 일을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소끔씩 넘칠 때마다 3번을 뒤적거려 줬고 3번을 새로 불을 뗐습니다. 다 끓인 후에는 이렇게 한 솥 끓인 중에서 한 바가지씩만을 퍼냅니다. 이렇게 2, 3분씩 일일이 털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여 털어내도 이 작업 한 번만으로 알리갱이가 전부 털어지진 않습니다. 한 차례 털어버린 껍데기에도 아직 많은 알갱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손으로 문질러 씻어서 알갱이를 이뤄내는 차례입니다. 잡는데 또 삶는데 손이 많이 간 만큼 한 알이라도 버려지지 않도록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뤄냅니다. 이래가 여러 보를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안 죽은 거지.
새벽 5시경 알갱이와 걸러낸 물을 다시 솥에 넣어 또 한 소끔 마지막 불을 뗍니다. 고기 맛이 있겠다. 맛이 있게 안 들어가십니까? 맛있다. 앵이 아빠 이 갖다 식지 좀. 앵이 아빠 여기 와. 여기 어디 올라 왔어? 조심해 들어. 이거 거만. 조심해 들어. 다 끓인 제첩국을 동이에 옮겨 담아 오토바이에 싣습니다. 뜨거운 채로 바로 팔러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일을 끝내놓고 나서 팔러 가기 전에 춘희 할머니는 언제나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한숨 돌리는 시간일까요? 그러나 마음이 바쁜지 며느리가 끓여준 커피마저도 서둘러 마십니다. 늦다. 아들의 오토바이 뒤에 동이를 싣고 팔러 나가는 시간은 새벽 5시 30분. 이때쯤이면 춘희 할머니처럼 꼬박 3시간이 넘게 국을 끓여낸 이봉임 아주머니 일행과도 약속이나 한 듯 동네 어귀에서 만나게 됩니다. 춘희 할머니는 오토바이로 약 30분이 걸리는 이웃 미연인 악양의 대촌 마을까지 국을 팔러 나서는 길입니다. 이봉임 아주머니 일행은 읍내역까지 무겁고 또 뜨겁기도 한 제첩국 양동이를 이고 걸어 나옵니다. 역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 제첩이 나지 않는 겨울 한철말 빼고는 매일같이 새벽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역에서 6시 30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횡천 또는 진주로까지 나가서 제첩국을 팝니다. 아마도 전남 순천과 부산을 오가는 이 첫 통근 기차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주머니들이 낯익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차 안에서 얼굴을 익힌 사람들이 오늘 첫 고객이 될지도 모르죠. 같은 구역에서도 단골이 다르듯 이 기차 안에서도 각자의 단골들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조개이 종이라고 그러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좋다네요. 오늘 그런 게 돈이 없지 않아. 마음이 급한 춘희 할머니가 직접 부엌에서 그릇을 들고 나옵니다. 30여 년간 장사를 해오다 보니 남의 부엌 살림조차도 환히 알게 되는 모양입니다. 아이가 죽고 살고 오는 게 그렇구만. 뭐 대비 찾는다 한나자, 주머니 찾는다 한나자. 국기를 놓고 난 뒤에 오면 또 공룡 싸는 건 나지 먹을까 뭐. 자, 뭐. 이거 잡은 게 뭐 200원 그런 거는 나 손해로 가도 그래 알아 주는 거야. 예상 안 주면 500원 줄게.
뭐시 아침 예상 또 하면 되겠죠. 좀 500원 이상 주고. 응. 이거 주네. 자. 그래 빌고. 고맙네. 밥상 고맙네 오늘. 아버지가 생긴데. 아버지가. 아이 맨날 여기 오는 게안 상쾌해. 전에는 하면 따끔따끔 한 것도 사먹다 올 뻔은 고구마. 집에 사람도 없고. 무슨 그리. 고맙소. 이쪽에 오는 거. 맨날 사이고. 안 사요. 식전 아침상에 올릴 국을 끓이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논으로 나가기 전에 또 제첩국이 식기 전에 모두 팔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절로 바빠집니다. 아직 무거운 동이를 이고도 걸음은 재빠릅니다. 아들이는 다 했는 거거든요. 아이고 많이. 이 제첩국을 잘 사주는 안주인이 어느 방에 있는 것쯤도 이제는 빤히 알아 안방문을 열어 오늘도 또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김이 펄펄 난다. 예, 맛있습니다 할머니. 장 할머니 집에는 나 많이 드립니다. 할머니 집에는 장 많이 드리나. 제첩국 한 대접에는 400원씩. 그러나 오랜 단골 손님에게는 50원에서 100원씩도 시원시원하게 깎아주고 또 국물 한 국자를 덤으로 퍼주기도 합니다. 춘희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자세히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윗몸은 흔들리지 않도록 허리를 곧추 세우고 발만으로 바삐 걷습니다. 30여 년 동안 줄곧 동이에 가득 찬 뜨거운 제첩국을 흘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다 보니 몸에 배어버린 걸음걸이입니다. 좀 삽니까? 뭐 오늘 예산 좀 넣고 얼른 팔아도 예산을 좀 나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나는데요? 한 3천 한 700원어치 나십니다. 그거 저 집집마다 그거 다 적어놨습니까? 안 적어도 압니다. 각 마을마다 각 집마다 300원에서 몇천 원까지 외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늦으면 1년을 넘기는 모든 외상값을 춘희 할머니는 일일이 기억합니다. 벌써 아들 내외는 또 강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읍내에서 마을까지는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아침밥도 안 드신 춘희 할머니는 그래서 제첩하는 시기에는 늘 늦은 아침 겸 점심을 합쳐 한 끼만 드시게 됩니다. 이것뿐이라고. 이거는 자, 물건 말하자. 얼마? 6만 원. 5만 원 저기 뭐 놔두는 사고 안 하나? 야, 이거는 더 털다른 거 먹어. 김옥자 아주머니는 읍내 여느 소장사 못지않게 소시장 경력이 오랜 분입니다. 20여 년간 이 자리만 지키며 장사를 해왔습니다. 뭐 나와? 자자자. 저녁으로 술 먹게 안 하면 생이 쓰리거든 안 말아도.
일로 한 그러면 뭐 시원히 다 풀리지. 다른 사람은 폴도 몰라요. 아는 사람 나 지가고 싹 나한테만 사먹거든요. 아니 한글 끓이지 한글 있으면 좀 주세요. 없는지 뭐다 보여주세요. 한글 안 들고. 예. 이 한번 봅시다. 하나 보세요. 없네 다 봤는데. 12시경 김옥자 아주머니도 이고 나온 한 동이를 다 팔고 일찌감치 자리를 뜹니다. 역시 이맘때쯤 하족으로 돌아오는 기차에는 새벽에 횡천으로 떠났던 이봉임 아주머니가 타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점차 마을을 떠난 시골의 빈 일손을 요즘은 콘바인이 대신해주고 있고 이것도 옛날과는 달라진 가을거지 풍경입니다. 혼자서 벼를 베서 털어내고 집단을 추려내는 수십 명의 할 일을 거뜬히 해치우는 콘바인은 분명 놀라운 농기구입니다. 옛날엔 소리가 갈고 썰이고 해가지고 뭐 찌고 또 뭐 심고 뭐 또 논을 메고 이러지만도 요즘 뭐 논 갈고 썰에 풀약 뭐 지긋당 뭐 망구야 뭐 안 서울습니까? 콘바인을 빌려 하루 한마지기의 논을 베는 데는 15,000원꼴. 품삯보다야 훨씬 싸게 먹혀서 요즘은 품앗이며 새참 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인 내외와 콘바인을 다루는 2명, 이렇게 넷이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조개 영화는 굉장히 고되거든. 조개담이 고된데 젊은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내 생명이 그 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한 며칠하고 나면 어디에서 못 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자 이거 못 하니까 내가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어른들은 옛날에 비해 농사일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하지만 젊은이들은 그래도 도시로 훌쩍들 떠납니다. 영식 씨도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직장 생활도 하면서 오래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안일을 도우려 해도 부모님은 원치 않습니다. 도외에 나가 안정된 직장을 얻어야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식 씨의 거랭이에는 도무지 제첩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개가 안 올라오기는 20여 년 이 일을 해온 황규남 씨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제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양식하는 사람 이 밑에 들어가면 전부 다 양식을 해요. 요 구역 요것만 그렇지. 그러니까 조개가 잡을 때 우리들이 들어가봐야 지금 이 배들이 안 뜨는 원인이 요것 때문에 안 뜨거든요. 가봐야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근처만 돌아다니고 요 근처는 이제 양식을 안 하니까는 요리만 이제 배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조개가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자연산인데 자연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래 지금 골타를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우는 또 양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래배들이 지금 와가지고서는 모래를 싹 파기 때문에 곳곳이 파니까는. 이거 배. 요거는 양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조개 파가지고 생계 하시기는 좀 힘드시겠군요. 예, 우리 이제 여덟 식구 요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큰일이에요, 큰일. 요거 때문에.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안 되면 이제 뭐 안 되면 또 노동 분파라도 해야죠. 뭐. 지금 식사하시는 시간입니까? 예. 집에 누가 들어가기도 뭐 하고 그만 여기서 뭐 먹고. 났어요. 이런 거 해야 돼. 누가 여기 살다. 7, 6. 동네 생선차가 왔습니다. 고기 사가세요. 고기들 사세요. 맛 좋고 싱싱한 갈치를
도매값으로 드리기 때문에 푸짐하게 1,000원에 한 보따리씩 드리고 있습니다. 구경해 보시고 사가세요. 고기들 사가세요. 맛좋은 갈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경해 보시고 사가세요. 새벽부터 제첩을 팔고 온 춘희 할머니는 학교에서 돌아온 춘희와 별을 거두며 아들 내외의 배를 기다립니다. 오후 4시, 항상 이맘때쯤 아들 내외가 돌아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태현이가 조개를 배에서 퍼서 차에 담는 일을 합니다. 할머님이 조금 수월해지십니다. 확 고물어 가지고 요래 요거 하면 튀겨 띄워진다 이거. 300원, 400원에 파는 제첩국 한 그릇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면 그냥 제첩국이 아닌 한 그릇의 정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온종일 정성으로 끓여낸 제첩국을 팔면 대부분은 논농사로는 어림없는 아이들 교육비에 보태어집니다. 그러나 하루 10말 잡이던 제첩이 차츰 줄어 이젠 2말 정도밖에 잡을 수 없습니다. 모래를 채취해내서 강심이 깊어지고 무허가 양식업자들이 임의대로 구역을 정해 조개를 못 캐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섬진강 하구에 조개가 있는 날까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배를 타고 강에 나가 조개를 잡을 것이고 새벽 2시면 일어나 조개를 삶아 내다 파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처럼 일과가 끝없이 되풀이되어서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가 하루라고 매듭 짓기조차 어렵습니다. 이제 찬바람 부는 11월이면 조개는 깊이 숨어버려서 더 이상 조개잡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쉴 틈은 없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난 이 하저구 마을에서는 또다시 보리갈이가 시작됩니다. 보리를 갈면 또 봄을 준비하는 거름내기를 해야 합니다. 그 보리가 파랗게 싹이 트는 봄이면 또 그들은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겠죠. 오늘 사람과 사람, 하동 제첩국 마을 사람들의 삶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